다음으로 이 간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간섭은 어, 특정한 그 조건인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.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색광이어야 된다. 첫 번째로 중요한 게, 즉 이 말은 간섭이 일어나려면 바로 단색광이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선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단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. 여러분들이 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. 요즘은 레이저 광원, 레이저 광원이 단색광이죠. 레이저 포인터라든지 우리 그 레이저 쇼 할 때 초록색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그 가느다란 선으로 나타낸 빛들이 있죠. 자, 이게 바로 이 단색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비슷한 얘기로 이 그 간섭을 나타낼 수 있는 광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색광, 즉 레이저 광원과 같은 단색광이어야만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그 조건 한 개 하고, 그러면 일반적인 그 즉 단색광이 아닌 다색광, 다색광 또는 백색광, 주로 다색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백색광이라고 하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의 삼원색인 레드하고 그다음에 그린하고 그다음에 블루가 있죠.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. 빛의 삼원색인데 이 그 RGB 즉 레드, 그린, 블루의 색을 다 이렇게 합치게 되면 그 백색광이 됩니다.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한 그 백색광이 되지요. 그래서 그 하얀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백색광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간섭 현상이 간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, 단색광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간섭이 일어나고, 그다음에 다색광 또는 백색광인 경우에 대해서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. 자,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물리광학 관련된 그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코히어런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가간섭성이라고 하는데, 이 가간섭성의 조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즉 간섭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뭐 간략하게 단색광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. 자, 지금은 그냥 간섭은 단색광, 즉 레이저와 같은 그 단색광인 경우에 대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이게 이 실험은 아주 유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. 이 실험은 그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. 영의 이중슬릿, 더블 슬릿, 익스페리멘트라고 해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말합니다.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갖고 이 간섭 현상을 이렇게 실험으로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여러분들 2학기 때 광학 실험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실험에 관계된 부분들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
단색광, 그래서 이 단일 슬릿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합니다. 사실은. 예,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하지만 좀 더 간섭 현상을 잘 보기 위해서 예, 이 레이저 광원 하나를 슬릿을 이렇게 그 구멍이 2개 달린 그 슬릿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해 보면 서로 구면파가 형성이 되고, 그래서 이중 슬릿을 사용한 이유가, 그러니까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사용을 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구면파 조건을, 물론 평면파인 경우에 대해서도 간섭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게 이 간섭 폭이 적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좀 더 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면파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비주얼하게 더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, 그 슬릿을 2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 말은 이 단일 슬릿으로부터 이 광원은 구면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구면파가 형성이 돼서 오다가 또 다른 슬릿을 만나게 되면 아까 여기서 단일 슬릿으로부터 나타낸 그 구면파처럼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또 다른 구면파가 제2 구면파가 발생을 하고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슬릿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면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. 이 현상, 그 구면파들이 서로 점점점 퍼지면서 서로 크로스하는 부분이 생기겠죠. 크로스하는 부분이 생긴다. 이 부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검은 점과 이 오픈되어 있는 서클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. 자, 이게 검은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빛이 보강 간섭을 보강이 된, 즉 보강 간섭이 발생된 부분을 나타내고요. 그리고 오픈된 서클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,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옆에서 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높이 이게 인텐시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높은, 즉 인텐시티가 큰 곳에서 또다시 그 두 번째 발생된 이 웨이브가 이렇게 같이 정렬되어 있다면, 같이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큰 파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즉 높은 부분, 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보강 간섭이 되겠고요. 그리고 어떤 한쪽은 이렇게 온 파가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진행하던 파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, 얘가 증가하는 쪽인 경우 말고 감소하는 쪽의 어떤 파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, 얘 값하고 이 파의 값하고 이 구면파의 값하고 이 구면파의 요 위치에 대해서의 값이 거의 니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바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래프로 빛의 세기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밝게, 그리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어둡게 하는 간섭 무늬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이라든지 상쇄 간섭을 나타내는 이 간섭에 관계된 이 자료들은 영의 실험을 직접 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회절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회절은 앞서 이 간섭과 마찬가지로 빛의 파동적 성질을
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이 바로 이 회절이 되겠습니다. 간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간섭도 마찬가지로 이 웨이브이기 때문에 빛이 또는 전자기파가 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파동적 성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빛의 성질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렇게 회절하는 식으로 구면파 형태로 바뀌는 것을 회절 현상이라고 이렇게 형태로 바뀌는 부분을 바로 이제 이 회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절을 만드는 이 형성되는 조건, 즉 회절이 많이 일어난다 또는 회절이 적게 일어난다를 나타내는 그 회절 조건이 있습니다. 회절 조건이 있는데요. 이 회절 조건의 이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선 슬릿이 이 크기가 같을 때, 슬릿이 크기가 같을 때는 파장이 이때는 파장이 자 길다면 회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. 파장이 반대로 작다면 파장의 길이가 작다면 회절의 크기는 적습니다. 자, 이렇게 즉 이거는 파장이 짧을 때 얘기를 하고요. 이 부분은 파장이 긴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장 즉 람다가 큰 경우에 바로 이렇게 구면파가 이렇게 형성이 잘 된다, 즉 회절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또 파장이 같고 슬릿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. 즉 파장이 같을 때 이 슬릿의 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회절이 이렇게 잘 일어난다. 즉 슬릿의 작을 때, 슬릿의 사이즈가 작을 때 구면파가 발생이 더 크게 나타난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은 실제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시체스 구에 있는 그 해안가를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. 자, 이 해안가에 발생되어 있는 것이 회절 현상을 보는 그 자연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파도가 이렇게 이 파도 물결이 이렇게 쭉 오고 있겠죠. 오다가 이러한 해안가를 만났습니다. 해안가를 만났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진짜 슬릿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슬릿. 이 부분이 바로 슬릿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. 아까 앞서 간섭인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슬릿을 만나게 된다면, 즉 홀을 만나게 된다면, 이렇게 구멍을 만나게 된다면 구면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.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파도의 형태가 구면 파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회절은 구먼 이 웨이브의 그 형태가 구면파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회절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이 산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산란은 스캐터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산란은 여러 종류의 산란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산란들이 있습니다. 뭐 레드포드 산란들이 또 있고요. 여러 가지 산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자연 현상과 관련된 얘기들,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대한 그 산란을 조금 비교 설명하는 걸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자연 현상에 볼 수 있는 그 산란을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
자, 낮은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. 이런 그 빛의 그 형태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그 부분들이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 저녁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게 진 해가 지금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바로 이 구름과 구름 사이의 슬릿의 형태 때문에 빛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을 이제 회절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레일리 스캐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. 레일리 산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레일리 이 산란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입자가 또는 이제 슬릿의 형태가 작아서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으로 이렇게 그 빛이 그렇게 탄성적으로 산란되는 것을 이제 레일리 산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자, 입사된 그 빛의 방향이 바로 그 입자들을 만났을 때 또는 슬릿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입자 사이즈가 적은 경우가 맞아 레일리 산란이고요. 그다음에 입자 사이즈가 점점 커질 때를 바로 이제 그 산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미산란은 그 입자의 사이즈가 클 때, 즉 이와 같은 경우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, 즉 만약에 재료라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레일리 산란이다, 또 미산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얘기들은 나중에 그 광재료하고 우리 광자하고 상호작용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그냥 이 산란 현상들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산란에 관계된 얘기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레일리 산란, 그다음에 미산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산란은 이 동공 안으로, 동공도 분명히 그 슬릿이죠. 동공 안으로 입사되는 빛 같은 경우도 분명히 회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. 그죠? 그리고 회절도 있을 수 있겠고, 그리고 수정체로부터 또는 뭐 초자체라든지 방수체의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 또는 세포들 사이에 그 내부에 있는 구성 물질들 때문에 산란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눈 안에, 즉 동공 안으로 빛이 이렇게 입사됐을 때 발생되는 회절이나 산란과 관련된 얘기들은 실제로 안광학계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 회절이라든지 산란을 얘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